안녕하세요. 브레이크 에듀 수습생 여러분. 오늘은 필리핀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아마 이메일이나 여러분들의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지금 파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 저랑 같은 화면을 보시고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것은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필요한 준비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환전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환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듯이 필리핀에서는 페소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은행들에서 원화를 페소로 바꾸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US 달러로 100달러짜리 지폐들을 가져가게 되시는데요. 50달러나 20달러짜리 이런 지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하실 때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100달러 단위로만 준비해서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경우 필리핀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지에서 내야 하는 현지 납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얼마 정도 환전해 가야 되는지는 저희가 글로써도 잘 써져 있는데 8주 정도 연수하는 경우 보통 3, 4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비용이 현지 납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돈까지 포함했을 때는 대략 100달러짜리 한 4, 5장 해서 한 4, 500달러 정도를 준비해서 최초에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아래 12주, 24주 저희가 이렇게 예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환전해 가시면 가장 무난한지 적어 놓았으니까 아마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간만큼 환전해 가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래 나오는 국제 직불카드인데요. 학생에 따라서는 환전을 거의 해가지 않아도 바로 현지에서 이 국제 직불카드를 통해서 페소를 얼마든지 인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 장기간 가는 친구들일수록 환전보다는 이런 국제 직불카드를 통한 페소를 인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환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용돈 같은 걸 받아쓰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원화로 10만원이라고 한다면 10만원의 금액을 넣어 놓게 되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한국에서 준 은행 카드를 통해서 ATM 기기에서 그냥 페소로 한 번에 인출을 할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10만원 정도 한국에 넣어놓은 돈은 필리핀에서 약 4천 페소 정도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인출이 가능하신데 모든 은행 카드가 이 기능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해외에서 인출이 가능한 국제 직불카드 혹은 국제 체크카드를 꼭 준비해 가셔야 하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조금 있다면 가끔 비자나 마스터만 붙어있는 신용카드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사용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비자나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을 잘못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용 인출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있는데 굳이 신용 대출의 일환인 그런 인출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ATM에서 현금 인출이 신용이 아니라 그냥 직접 여러분들 계좌 인출이 되는지 각자 거래하는 은행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필리핀의 경우 세부나 바기오 쪽으로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마닐라나 세부 지역에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시티은행이 역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현금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면 수수료에서 약간의 우대가 있는 편이고요. 바기오나 타 지역은 대부분 시티은행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에서 해외에서 인출 가능한 직불카드를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제 직불카드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알아봤고요. 네, 지금부터 세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휴대폰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특이한 사항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으로 두세 달 혹은 그 이상의 연수를 가신다고 하신다면 한국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으신 SK나 KT에 전화를 하셔서 정지를 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 정지에 대한 팁을 먼저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출발하기 전에 정지를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필리핀에 도착하고 하루 후에
자동으로 정지를 할 수 있게끔 예약 정지를 신청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지만 필리핀 공항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픽업을 만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와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핸드폰을 중지시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도착한 후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일요일날 혹은 월요일날 쇼핑몰 같은 데 갈 기회가 생기실 텐데요. 그곳에서 필리핀 통신사의 심카드를 사용하신다면,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필리핀 핸드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필리핀의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은 받게 되고요. 그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필리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금 같은 경우에 필리핀 역시 사용 가능하신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불제를 통한 정액이 가능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일정 액수를 혹은 일주일에 일정 액수를 미리 지불하면 데이터를 그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대략 한 달 정도 무제한을 사용하시는데 드는 통신료는 3, 4만 원 정도 사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수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그렇게 오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의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가시게 되면 비자 관련된 사진들 혹은 학원에서 아이디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들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사진의 경우는 사실 필리핀 정부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라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그냥 그때 시기에 맞게 촬영하셔서 제출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자제품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사실 가장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전자제품은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사전, 이렇게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느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이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사용하실 일이 생각보다 많고 그 컴퓨터는 아무래도 학원 공용 컴퓨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컴퓨터 가져가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시기 때문에 노트북 꼭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자사전 같은 경우 요즘은 핸드폰으로 사용하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액세스나 그 핸드폰 배터리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자사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사용하려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전자사전을 요청해서 받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나중에 받는 부분은 통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전자사전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전압 관련된 게 또 중요한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같은 전압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콘센트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10V로 알려져 있는 11자 모양의 콘센트를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220V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가져가시면 학원에 따라서는 220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110V 모양의 돼지코를 가져가셔야 하고요. 하지만 실제 볼트수는 220V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물건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물쇠 혹은 수건 같은 아이템들인데요. 자물쇠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필리핀 기숙사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귀중품들은 따로 꼭 자물쇠를 통해서 보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수건 역시 여러분들이 호텔로 가시는 게 아닌 만큼 각자 수건을 사용하게 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수건 개수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필리핀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알아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세세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쉽고 그냥 지나갈 만한 것들 다시 한번 저희 리스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필리핀 입학 허가서 혹은 픽업 확인서 같은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의 항공이 혹은 입학 정보가 이상 없이 학원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학 허가서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 여권 사본 같은 것은 역시나 항상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나인데요. 항공권입니다. 필리핀뿐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요. 관광 비자로 들어가는 모든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리턴 티켓을 같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냥 핸드폰에 대충 보여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프린트된 여러분들의 돌아오는 항공권들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직불카드, 그리고 환전 관련된 내용들, 또는 신용카드 관련 내용은 아까 제가 다 한번 짚어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유학생 보험 부분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학원별로 유학생 보험이 의무인 곳도 의무가 아닌 곳도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간에 어학연수는 사실 보험료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보통은 뭐 3개월 여행자 보험을 하신다고 하면 뭐 3에서 5만원 사이 정도의 보험료가 측정되는 곳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보험은 해가시는 게 좋은 편이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학용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전자사전 관련된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게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법책이나 뭐 간단한 단어장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외에 연습장이라든지 노트 같은 것들은 웬만한 건 현지에서 다 구매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문구류, 특히 필기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게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 부분은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제품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제가 전압 관련된 내용 하면서 많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220V지만 110V 돼지코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인지하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뭐 드라이기라든지 전기 면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챙겨서 가져가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부피가 크고 가격대가 얼마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건 필리핀에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의류인데요. 사실 옷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름 옷들을 챙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리핀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에서 가끔 에어컨을 엄청나게 세게 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름 옷만 입고 있기엔 너무 춥기 때문에 가을 옷 정도까지는 한두 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이 또 중요한데 어학연수 하시는 분들 중에 바기오 같이 산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평지보다는 기온이 훨씬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필리핀 치고도 긴팔 입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옷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다르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위생용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학생들이 문의가 많아요. 뭐 샴푸나 뭐 휴지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무조건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첫날 공항에서 학원으로 도착하거나 하면 같이 룸메이트 쓰는 친구들 거를 그냥 빌려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뭐 휴대용 세면도구 팩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계시면서 여행 다니거나 할 때 생각보다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팩 정도로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나름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비상약 부분입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뭐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들고는 가실 수 있으나 그 약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한다면 꼭 영문으로 된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셔야 공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가끔 뭐 감기약이나 뭐 두통약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학원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상비약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도 웬만한 약은 다 구매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을 가져가시면 공항 관세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뭐 마약으로 의심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은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걸 착용하는 분들, 특히 그분들 중에서 본인이 활동성이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 연수 예정 기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여분의 안경이나 렌즈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필리핀에서도 얼마든지 안경, 렌즈 다 구매 가능하신데요. 가격이나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분으로 하나 정도 더 챙겨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하고 혹은 잊어버리기 쉬운 준비물 관련된 주의사항들이었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짐 챙기고 하면서 챙겨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물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연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